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풀링 레이어, 풀링 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컨브넷 안에는 사실은 컨볼루셔널 레이어, 컨볼루션 계산하는 층 말고도 또 다른 그러한 연산이 추가로 활용되는데요. 보통 그 레이어의 그 크기를 줄이거나 또는 그럼으로써 계산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견고한 그러한 특징 감지 방법으로 이렇게 풀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맥스 풀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x4 사이즈의 입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와 같은 4x4 입력을 줄여서 2x2 사이즈로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왼쪽에 색으로 표현된 것처럼 4개의 구역으로 우리가 나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즉 여기에 왼쪽 위에 한 4분면,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또 4분면, 왼쪽 하단에 또 4분면,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또 4분면, 이렇게 2x2 크기를 갖는 구역을 나누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각 구역마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구역 안에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회색으로 칠한 구역 안에 번호 액티베이션 값들이 1, 3, 2, 9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값이 뭐죠? 지금 9죠. 그러면은 그 값을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요 픽셀, 그리고 첫 번째 액티베이션 값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4분면에선 제일 큰 값이 2니까 여기서 2를 사용하고요. 여기 녹색 구역에서는 6이 제일 크니까 6을 사용하고, 이 붉은색 영역에서는 3이 제일 크니까 3이 사용되는 이러한 과정을 맥스 풀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맥스 풀링. 자, 이와 같은 맥스 풀링을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그 영역이든지 간에 그 영역에서 높은 값, 지금 여기서는 9라는 값이 하나 특징이 잡혀졌죠. 이 9라는 특징이 잡혀지면은 이 높은 값이 액티베이션 값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특징이 감지가 됐다는 얘기고, 그 감지된 특징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그 영역, 이미지의 크기는 줄이면서 그 감지된 특징은 유지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여기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소위 맥스 풀링도 일종의 필터링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이퍼 파라메터가 요구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필터의 크기는, 우리가 영역의 크기는 F는 2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다음 영역이 아니라 두 개 점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스트라이드는 2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와 같은 하이퍼 파라메터들은 우리가 구하는, 또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디자인한 그대로 사용만 하는 겁니다. 즉 필터의 크기는 2로 하고 스트라이드 크기는 2로 했다면은 이거는 변형되거나 또는 학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안한 그대로 그냥 알고 있는 값으로 활용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맥스 풀링 자체가 아까 설명한 대로 주어진 영역 안에서의 가장 큰 특징을 가져와서 유지한다는 그런 개념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왜 잘 작동되는지는 사실은 학문적으로 사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우리의 의도된 그런 방향이 그대로 구현됐다라고 이해하시는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른 하이퍼 파라메터를 써서 맥스 풀링을 하는 방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 일단은 여기에 글씨 넘버들이 잘 안 보이는데요. 좀 요걸 좀 명확하게 써놓고요. 32, 2, 9, 1, 1, 3, 2, 3, 그리고 3, 5, 1 이와 같은 값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좀 명확하게 써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더 큰 사이즈의 인풋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5x5 크기를 갖는 입력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터를 좀 바꿔서 F를 필터의 크기를 3으로 하고요. 스트라이드를 1로 준다면 이와 같이
그 3x3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즉 맥스 풀링을 했을 때요. 이 맥스 풀링에서의 필터 그 결과 크기를 우리가 얻는 방법은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입력 크기 더하기 2p 마이너스 f 그 나누기 s 더하기 1. 그런데 이 패딩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풀링에서는. 왜냐하면은 그 패딩이 갖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주어진 특징 중에 높은 값을 우리가 찾아내는데 굳이 그 0인 값을 붙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것이 그 flow down해서 그 소위 가장 작은 정수로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5 빼기 3 더하기 1 해가지고서 그 3이라는 우리가 값을 얻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3x3의 그 결과가 얻게 됩니다. 자, 이 그 연산이 시행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또 우리가 좀 다른 이런 색깔로 해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 첫 번째 픽셀에 주어지는 그 값은 그 3x3에 해당되는 필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영역에서의 가장 큰 값 뭐죠? 9라는 값이 여기에 올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그 다음에 있는 이건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즉, 요 영역에서의 색깔이 바꿔지지가 않네요.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되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영역은 똑같이 9가 되겠네요. 그죠? 가장 높은 게. 그리고 그 다음 영역은 5가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으로 또 한 칸 밑으로 이동한 요 영역에서의 그 가장 높은 값을 찾아내는 건데 9라는 값이 또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영역을 하면은 또 happen to be 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라는 값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다양한 필터 크기의 다양한 그 소위 스트라이드를 가지고서 그 특징의 그 값을 유지하면서 그 레이어의 층에 갖고 있는 액티베이션의 개수를 좀 줄이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그 소위 맥스 풀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맥스 풀링을 지금 2D에 관해서만 지금 하고 있죠. 만약에 3D 또는 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즉 예를 들어서 요 뒤에 또 다른 그 층이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두 번째 층에 대한 그 소위 맥스 풀링의 결과도 똑같이 별도로 다시 이것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두 개 층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원하는 그 사실은 그 컴브 레이어의 그 소위 이 채널의 개수는 우리가 필터 사용하는 필터의 개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NC라는 값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걸 number of channel로 할 때 그 결과 값은 항상 똑같이 number of channel, 즉 그 각각의 2D 그 레이어 그 층, 2D 이미지 스페이스에서만 풀링을 수행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그 2차원적인 풀링만 계속 그 수행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채널의 크기는 절대 변하지가 풀링 후에도 NC는 그대로 NC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그 변형인 그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링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은 그 맥스 풀링이라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버리지를 사용한 연산을 하는 에버리지 풀링도 뭐 가끔은 아주 드물게는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그 입력 그 층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4x4인 경우 그리고 2x2 사이즈가 되도록 그 필터 사이즈는 2로 하고요. 스트라이드 사이즈는 2로 하는 이 에버리지 풀링을 AVG 풀링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는 연산은요, 이 4x4에서 이 필터 크기만한 이러한 영역, 2x2 영역을 잡은 다음에 그 영역에 있는 그 액티베이션 값들을 평균을 내주는 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9니까 아마 15인데 그걸 4로 나누면 아마 3.75라는 값이 연산될 거고요. 스트라이드 2니까 이제 2 픽셀을 움직여서 또 2x2짜리 필터 2 사이즈의 이러한 그 영역을 잡아서 이 5라는 값을 또 4로 나눠주면 1.25라는 값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또 아래쪽으로도 스트라이드 2로 점프한 후에 보폭을 나눈 후에 2x2를 그 16이라는 곳에 그 4로 나누면 4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3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8이니까 8 나누기 2니까 2가 되겠네요. 8 나누기 4니까. 즉 이와 같은 그 결과를, 아까와 결과는 좀 다르죠. 아까는 맥스 값들이 여기에 놓였는데 이번에 에버리지 값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은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풀링의 목적 자체가 그 소위 그 피처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큰 목적인데, 요렇게 그 에버리지 필터링 풀링을 하게 되면은 피처의 유지보다는 그 좀 더 다른 의미, 그 소위 사이즈를 줄여주는, 그렇지만은 평균적인 피처만 남기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안 쓰이진 않습니다만, 아주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7 by 7 by 1000 크기를 1 by 1 by 1000 크기로 크기를 줄일 때 등등 그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가끔 사용되기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풀링과 관련된 그러한 그 파라메타들, 그리고 그 적용하는 그러한 그 때의 그 크기 변화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이퍼 파라메타들이 그 이런 것들이 사용되죠. 즉 필터의 사이즈와 그리고 그 보폭, 스트라이드에 대한 그런 파라메타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얘들은 뭐 F는 2로 하고요. 그리고 스트라이드 2로 하는,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파라미터이긴 합니다. 그럼 때때로 뭐 필터의 크기를 좀 키워서 3으로 주고 스트라이드는 역시 마찬가지로 2로 주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활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파라메타는 맥스 풀링이냐 에버리지 풀링이냐 둘 중에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보통 그 맥스 풀링이 좀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그 소위 그 파퓰러리티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패딩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패딩은 물론 사용할 수도, 논리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사용할 수도 있는데 보통 패딩은 0으로 놓고 하는 것이 보통 그 일반적인 그 상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그 필터 그 사이즈와 그 스트라이드가 결정됨으로 해서 어떠한 그 소위 그 출력 사이즈가 결정되냐면 그 입력 사이즈 NH 곱하기 N 그 W 곱하기 NC로 주어진 층의 크기가 있으면 이와 같은 그 필터와 그 스트라이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그 NH 마이너스 F 나누기 스트라이드, 패딩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더하기 1, 이것에 플로어한 이러한 그 내림을 한 곱하기 마찬가지로 똑같은 크기가 또 적용되겠죠. 그 NW 빼기 F 나누기 S 더하기 1, 그리고 곱하기 NC. 즉 주의할 점은 그 채널의 그 소위 그 크기는 전혀 변화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풀링을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은 그 풀링에 대한 연산은 그 3차원적인 볼륨 연산이 아니라 그러한 그 2차원적인 이미지 상태의 크기에 대한 연산만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 모든 그 하이퍼 파라메타들이 우리가 학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즉 우리가 배워야 될 no 파라메타 to learn, 학습을 통해서 배울 파라메터는 없습니다. 이 파라메터들은 그냥 우리가 그 소위 컴포넌트를 디자인할 때 주어진 풀링 레이의 파라메터를 뭘로 쓸지를 그 필터 사이즈하고 스트라이드하고 맥스 또는 에버리지가 그 결정되어야 될 뿐이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거죠. 그것을 학습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파라메터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